오늘은 95번부터 98번까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용은 빛과 관련된 반응이에요. 그래서 광생성과 쌍소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광생성은 빛이 생성된다는 게 아니고 빛에 의해서 새로운 입자가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일단 95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감마선이 한 개 있었을 때 입자가 생성된다는 내용이에요. 표현식은 이렇게 돼요. 감마선이 하나가 나왔고 여기에 표적 전자가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전자랑 양전자가 나온다.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A번에서는 어떤 걸 먼저 물어봤냐면 감마선 하나가, 일단 우리는 이 식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없이 감마선 하나가 전자랑 양전자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이제 여기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이제 잘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라 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입장에서는 운동량 중심 기준 틀에서도 증명을 해봐라 라고 이제 나왔어요. A번은 어떻게 먼저 해볼 거냐면 일단 좀 약간 수학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 표적 전자가 없이 이게 되는가, 이게 되나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감마선이 이렇게 오고 있었고 나중에 전자랑 양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겠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빛과 관련된 반응, 광생성, 쌍소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달라요.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입자 생성이랑 탄성 충돌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때 m 더하기 t라고 정확히 써줬거든요. 정지 질량과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정확히 써줬는데 빛에 관련된 반응을 쓸 때는 문자를 써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정지질의 빛이 질량도 없기 때문에 m 더하기 t로 표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는 얘네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m 더하기 t는 얘네들 써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관련된 반응에서는 m 더하기 t라는 표현보다는 문자로만, 알파벳으로만 식을 써서 그걸 갖고 놀아요. 갖고 놀 수 있는 거는 제곱해서 빼주는 그 트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번을 먼저 저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로, 자, 우리는 m 더하기 t라던가 뭐 감마 m 그런 표현을 이제 안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E라고 써줄 거예요. 그냥 처음 이걸 쓸 때 약간 이질적이었는데 그러면 정확한 값이 표현되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자, 전자를 1번이라고 쓰고 양전자를 2번이라고 써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에너지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식이 아니고 문자로 표현을 해주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도 써줘요. P는 얘가 왼쪽으로 1번짜리는 저렇게 나오고 이제 벡터로 써주자고요. 2번짜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1번이랑 2번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반은 뭐 써주지 맙시다. 여기도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얘네를 제곱을 해서 빼줘요. 제곱을 해서 빼줘. 그럼 2제곱 빼기 p제곱이 나오고 2원 제곱에 2원 2투 더하기 2투 제곱 빼기 p1 제곱에 빼기 2에 p1 벡터랑 p2 벡터에서 빼기 p2의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2제곱 빼기 p제곱은 이게 뭐가 나와요? 얘는 이거잖아.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얘는 참고로 빛입니다. 빛은 질량이 0이잖아요. 2제곱 빼기 p제곱은 m제곱인데 m이 0이니까 따라서 이 값은 0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똑같이 뭐 빛은 E랑 P가 같으니까 0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빛이기 때문에 왼쪽은 0이 되고 2원제기 P1 제곱은 전자의 제곱으로 남고 2번은 양전자의 제곱으로 남는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에너지가 이렇게 남고, 그리고 두 개의 P1이랑 P2가 이루는 각 코사인 파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를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코사인 파이는 P1, P2의 M제곱에 그리고 더하기 2원, 2,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보세요. 얘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봅시다. E랑 P의 관계는 이거 아니에요? E는 루트 m제곱 더하기 P제곱 아니에요? 입자에 대해서는? 그 말은 E가 P보다 뭐가 더 커? 이렇게 써볼까? E 제곱은 m제곱 더하기 P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는 거냐면 E가 P보다 더 원래 크다는 뜻이거든요. P에 뭔가를 더해야 에너지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분모보다 더 커요. 그럼 이 말은 1보다 크다는 뜻이고, 이 말은 코사인 파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 그러잖아. 분자가 더 크니까 1보다 크다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삼각함수의 각도는 없기 때문에 파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반응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를 운동량 기준틀, 이거 뭐라고 그랬어? 아까 그 COM을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량 중심 기준틀로 본다면 나중에 있었던 얘가 입자니까 모여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임계 에너지 구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해본다는 건데, COM 상황이고 얘들 정지해 있잖아요. 근데 감마는 오고 있잖아요. 빛은 질량이 없고 질량이 없는 입자는 무조건 E는 P랑 같은 크기랑 그 다음에 속도는 C를 갖고 E를 갖고 쭉 오거든요. 그러면 COM 상황에서는 감마는 운동량을 갖고 싣고 오고 있는데, 나중에 애들이 운동량이 총 운동량이 0인 상태로 있으면 걔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랑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마선 하나 가지고는 전자랑 양전자를 생성시킬 수 있는 반응식을 쓸 수가 없다로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용고시 공부할 때는 이거에 대한 문제를 운동량이랑 에너지 보존 법칙 써서 나온 결론이 이상하니까 부딪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고 있고 모든 상황을 상대론적인 상황으로 봐야 되고 상대성 원리로 봐야 되잖아요. 상대성 원리 그거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어떤 기준틀에 있어도 법칙은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실험실 기준틀이었으면 지금 증명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실험실 기준틀에서 일일이 다 써야 되긴 해요. 실험실 기준틀에서는 이런 반이 나온다고 하자. 근데 우리가 기준틀을 옮겨보자. 예를 들어서 이 운동량이 0이 되는 기준틀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기준틀에서 봤을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런데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관성 기준틀에서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준틀에 따라서 어떤 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아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상황은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B번. 그러면 감마선 하나만 있으면 입자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 조건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B번입니다. B번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줬냐면, 다른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그랬을 때는 쌍을 생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감마선이 정지한 전자에 왔을 때 양전자랑 전자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겠네. 여기 E가 붙네. E가 붙겠네. 왜 그러냐면 오리지널 E가 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전자랑 양전자를 뿜어냈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은 스토리죠?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랬을 때 임계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그게 나와야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지. 근데 그 보존 법칙을 어떻게 쓴다? 문자로 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광자의 에너지는 E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의 에너지는 M이잖아. 이건 그냥 써야지. 정지질량 에너지 딱 그렇게 눈에 떨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있었던 에너지도 문자, 알파벳으로 쓸 거예요. 그때는 얘네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럼 운동량도 써보고 이제 표현을 해보자고요. 광자가 P의 운동량을 싣고 올 건데요. 그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왜 세 개의 입자가 같은 에너지랑 운동량을 가질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냐?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임계 에너지란 말이야. 임계 에너지 T라고 나왔나? T라고나? 나왔네. 임계 에너지 T를 물어봤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 얘네의 움직임이 최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상황이 와냐면 COM 기준틀에서 얘네가 정지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조건에 맞게 얘네들을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실 기준틀로 왔을 때 얘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돼. 근데 어떤 기준틀에서는 얘네들이 아까 COM 기준틀에서는 정지해 있었고 얘네는 우리가 실험실 기준틀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 에너지랑 나중 운동량을 이 세 개가 생긴 거는 약간 좀 다르게 생겼는데도 그리고 오리지널이고 새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이제 불문하고 임계 운동 에너지라는 가정을 지금 우리가 썼기 때문에 에너지랑 운동량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부여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얘네는 풀 때 양변을 제곱을 해주고 풀어줍니다. 양변에 제곱을 해주고 풀어보면 이 제곱이랑 p 제곱이 같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2 더하기 n은 9e 제곱 빼기 p제곱인데 2제곱 p제곱은 m제곱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쓰는 남는 m은 다 같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에너지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4m이 되고 전자의 질량 하나는 0.5 매부잖아요. 그럼 얘는 2 매부가 되겠네. 근데 우리는 에너지 구하라고 했지. 근데 뭐야? 빛은 m 더하기 t에서 질량이 없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입사하는 물질의 임계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랑 같기 때문에 에너지만 구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95번 첫 번째 이제 광생성이었어요. 참고로 광생성은 빛이 생성되는 현상이 아니고 뭐라고? 빛에 의해서 새로운 입자가 생성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96번을 바로 가도록 하겠어요. 96번은 두 광자가 나오네요. 두 광자에 의해서 한 쌍의 광생성이 나올 수 있는가? 한 쌍의 또 전자 양전자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얘네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어쨌든 95번에서는 감마선 하나로는 안 됐다고. 그래서 이제 표적 입자를 하나 내줬는데 96번은 광자가 두 개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전자랑 양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는 과정을 이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런 그림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열악해. 잉크도 부족하고 오도 부족하고. 그림은 감마선이 두 개가 충돌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봐보게요. 1번은 이렇게 오고 2번은 이렇게 오는데 두 개의 이루는 각기 파이고 그리고 전자랑 양전자가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서도 최소 물어봤니? 진공중에서 충돌하여 쌍을 생성하여 빛이 소멸했다. 또 감마선 에너지 범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 아래에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6번에서 풀어주면 되지. 자 빛에 의한 반응은 에너지랑 운동량 보존 법칙 어떻게 쓴다고? 문자로만 쓴다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E1 더하기 E2 얘는 감마선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 두 개도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질량도 같겠죠. 양전자 전자니까. 그리고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 이제 파이를 고려를 해줘야지. 벡터로 표현해줘야겠지. P1 더하기 P2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네는 나중 운동량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양변을 위아래를 제곱을 해줘서 양변 제곱해주고 위아래 제곱해줘서 빼줍니다. 그러면 나오는 식이 다음과 같을 거예요. 2원 제곱 빼기 P1 제곱은 자동적으로 0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주면 2원 곱하기 2 빼기 2P1 P2의 코사인 파이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나오는 게 4개의 2제곱 빼기 P제곱이니까 M제곱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M은 전자의 질량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P랑 광자의 에너지랑 운동량은 같으니까 그리고 2로 또 나눠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E1, E2의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가 2M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에다가 우리가 뭐 해줄 거냐면은 그 삼각함수 공식 있잖아요. 그걸 넣어주라고.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를 저거를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1 코사인 파이를 사인 제곱으로 바꿔버려 저거를. 그러면 2원 2투의 사인 제곱의 2분의 파이가 m 제곱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사인 2분의 1 코사인 파이가 사인 제곱의 2분의 파이거든. 그걸 넣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미부여 해보기. 총 운동량이 0인 기준 틀에서 만약 COM이 0인 기준 틀에서 E1과 E2랑 사인 제곱 파이가 크면 얘가 더 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보게. 여기서 질량은 뭘 나왔어요? 전자커 질량 아니에요? 전자커 질량? 근데 만약 E1, E2가 크고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값이 크면은 전자의 질량 M 제곱보다 큰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입자가 생성될 수 있다라는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두 번째, COM이 아닌 기준들에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쌍인 두 입자는 그래 그렇게 될 수 있겠네. 지금 얘도 이온 E2가 그거라니까 최소인 임계 에너지를 가정을 했다니까. 그랬을 때 다시 처음으로 첫 번째 해석 COM이었을 때랑 여기 이제 COM이 아니고 실험실 기준틀이었을 때 해석입니다. COM 기준 틀에서는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뭐야? 뭐가 나와? 얘 둘이 커지면 얘가 전자의 질량보다 더 큰 입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나오고, 랩 기준 틀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단가? 쌍인 두 입자는 상대의 운동에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이제 나갈 수 있겠지.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두 개의 광자로 양전자와 전자를 또 생성을 했다는 거. 그럼 광생성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두 가지가 일단 있었는데, 첫 번째는 광자 하나랑 표적 입자 하나, 두 번째는 광자 두 개로 입자를 두 개를 생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광자의 에너지가 새로운 입자의 정지 질량을 만들어냈네요. 정지 질량을 만들어냈는데 그 정도가 새로운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에너지랑 질량이 같다라는 거잖아. 두 광자의 에너지가 부딪혀서 그 남아있는 에너지의 양이 있는데 에너지랑 질량이 같으니까 질량을 생성을 시킨 거예요. 그 에너지가 질량 형태로 남게 된 거예요. 질량이 나왔다는 건 새로운 입자가 생성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질량과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7번은 쌍소멸이에요. 이 쌍소멸은 뭐냐면, 이것도 왜 이름들을 이렇게 지었을지 몰라. 쌍소멸, 이게 원인입니다. 양전자랑 전자가 소멸을 해서 광이 나오는 건데, 이름만 보면 쌍소멸이 광생성 같은데, 다시 광생성은 빛 때문에 두 개의 입자가 생성된다는 그 반응이고, 쌍소멸은 양전자랑 전자라고 하는 두 개의 입자가 소멸을 해서 광자를 만들어낸 현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전자 전자의 소멸입니다. 전자랑 누가 표적 입자야? 양전자가 고속으로 오고 있고 전자가 이제 정지해 있는 상황이군요. 이랬을 때 복사가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초기 입자의 총 운동량이 0인 운동량 중심 기준틀의 충돌을 고려했을 때 감마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나오면 보여라. 이거 A번은 어렵지 않은 게, 얘가 고속으로 오고 있고 얘가 지금 정지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또 기준틀을 옮기면 얘네 두 개가 운동량이 0인 기준틀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복사가 하나만 나오겠어요? 다시 질량이 0인 복사가 한 개만 나왔으면 운동량이 무조건 있다니까요. 근데 운동량이 0인 기준틀을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요. 로켓 기준틀 움직이면, 어떤 로켓 기준틀에서는 이 두 개의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기준틀이어가지고 운동량이 0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빛이 한 개가 나오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깨진다고. 그러니까 복사 빛이 하나만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사가 두 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B번, 실험실 기준틀에서 감마선 방출 방향과 소면 전 양전자의 이동 방향 사이의 각의 함수로
그림을 그려야겠지. 파이 1입니다. 그림에 의하면 하나의 에너지에 대한 표현식을 유도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림을 또 나와야 돼. 그림이 나와야 돼. 잘 보세요. 그림이 이겁니다. 양전자가 전자한테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감마선이 1번 감마선이 나오고 2번 감마선이 나왔대요. 자, 얘가 파이 1이고 파이 2라고 해보자고요. 자,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 전자가 여기서는 빛에 관련된 반응에서는 m 더하기 t 그렇게 쓰지 말자고 문자로 쓰자고. 양전자가 에너지를 갖고 오고 있었대요. m 더하기 t로 오는데 우리는 문자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가 정지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빛이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의 빛의 에너지는 다르네요. 감마선이라고 해가지고 범위가 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약간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졌잖아요. 파이 1으로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크게 두 가지로 풀어낼 수가 있는데,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거를 맨 처음에 풀 때도 그렇게 하죠. 잠시만. 꼭 그걸 쓰지 않았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때 꼭 기억하세요. 식으로 쓰던가 아니면 두 번째 삼각형을 이용하던가. 여기서는 삼각형을 이용합니다. 왜냐면은 파이 1, 파이 2 중에서 파이 1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삼각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얘는 그거겠지? 초기 양전자의 운동량이 온 거겠지? 그리고 운동량이 보존돼야 된다니까? 여기가 파이 1일 거고요. 얘는 P1입니다. 누구 거? 광자 거. 얘는 P2 거. 그러겠죠? P2 거, P1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써보자고요. P2, 코사인 제2 법칙을 P2의 제곱은 P1의 제곱에 P의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2P의 P. 이거 꼭 기억해 두자고요. 이 방법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랑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때 이렇게 삼각형이 딱 나오는 식이면 코사인 제2 법칙을 쓰자. 그러면 지금 이미 변수가 파이 2가 줄었거든요. 이미. 파이 2를 줄어들게 해야 되네. 삼각형이 너무 일목요연하게 보이네. 그러면 코사인 제2 법칙을 쓰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식을 하나를 더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자는 운동량과 에너지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지 한번 작전을 짜보자고. 우리는 E1을 구할 거야. E1을 구할 거야. 그래서 일단 P 자리에 이렇게 하세요. P2랑 E2랑 같잖아. E2로 정리해. E2 제곱 여기 있지. 그리고 E2 제곱으로 정리해. 우리는 지금 이미 파이 2를 죽였어요. 그럼 E2 제곱을 이렇게 소거를 해서 연립을 하면은 E1 바에 대한 표현식으로 바뀔 거예요. 전략을 그렇게 짤 수 있겠죠? 문제풀이 전략을. 그래서 E1 바를 그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E2 제곱을 정리해서 E1 바만 남기고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계산 과정 생략. 여기에다가 m 더하기 2에 빼기 p 코사인 파이 1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또 어떤 조건이 주어진 게 있나요? 속도 매개 변수는 변수로부터 자유로운 유도가 되도록 하여라. 그 다음에 뒤에 C번이랑 D번을 해석할 때 운동 에너지가 나와요. 운동 에너지가 나와. 그래서 운동 에너지 이따 가지고 놀 때 뭐 여기서부터 m 더하기 t를 뭐 써도 되겠다. 이 문제는 상관없겠네. 어쨌든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m 더하기 t 가지고 우리가 변수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 따라 달라. 만약 이 2를 정해줬으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만약 우리가 문제 해석에 있어서 처음 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뭐 m 더하기 t로 정리를 해줘야지. 그래서 남은 E랑 P를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T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E를 m 더하기 T로 바꿔주고 P를 에너지 이식과 상식을 통해서 만든 EMT 더하기 T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식들을 어떻게 해? 운동 에너지에 대한 표현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m에 2m 더하기 t가 되고 그리고 2m 더하기 t 빼기 루트 t 제곱 빼기 2mt의 코사인 파이 1이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 잘 정리를 해줘서요.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문제 입맛에 맞게 정리를 해줄 건데요. 그러면 나오는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n분의 2원이 이렇게 돼요.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1을 남기고 루트 1 더하기 t분의 2m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물어본 거 C번 시험실 기준 틀에서 가능한 감마선 에너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최대값 이게 지금 우리 그림이 어떻게 됐었지? 파이 1 가지고 놀았었나? 코사인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돼야 돼? 파이 1이 0도였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럼 코사인 파이가 1이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1 마이너스 뭐분의 1이고요. 그래, 코사인 파이 1이 1이었을 때가 최대가 됩니다. 에너지가 만약 파이 1이 파이여가지고 코사인 파이 1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때가 최소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감마가 1번 감마선이 직진으로 나갔을 때 얘가 최대가 된다는 말이네. 그리고 반대로 왼쪽으로 튕겨 나갔을 때 그 에너지가 최소가 된다. 감마선의 최소값은 그렇게 설정이 된다. 양전자가 운동하고 있었던 방향이 X축 방향이었는데 그래서 얘가 그 양전자의 방향을 따라서 그 방향대로 쭉 갔으면 그때 에너지가 최대값이고 양전자가 왔던 그 운동 방향이랑 반대쪽으로 갔으면 그때 얘가 이제 최소가 된다.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번 간단한 근사를 이용해서 T가 매우 작은 경우랑 얘가 C번이었고 C번 해석이었고 간단한 근사를 이용해서 T가 매우 작았을 때 T가 매우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 0으로 보내봐. 응?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얘가 0으로 가면은 0 얘가 1 되는데? 그렇지 않나? T가 매우 크면 n분의 2원이 이때가 최대가 돼요. 1 돼요.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보내봐. 어떻게 돼? 얘를 0으로 보내봐. 아이고 이건 뭐 근사하는 방법이니까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2분의 1 나와요. 얘는 0으로 가는 거면은 얘를 테일러 분사를 해가지고 풀어보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때 얘가 0 된다니까? 1만 남는다니까? 테일러 분사를 하면 되는데 얘는 그냥 뭐 넘어갈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97번은 어떤 식이었냐면 97번은 양전자가 오고 있고 입사 양전자가 있고 표적 전자가 있었을 때 감마선이 2개가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해석을 한 거였어요. 마지막 98번인데 97번은 응용한 거예요. 응용한 실험이에요. 방금 감마선 2개를 만들어냈잖아요. 감마선 2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얘네를 98번은
7번을 응용해서 상대성 원리 중에서도 광속 불변을 증명하는 실험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광자 두 개가 나왔는데 같은 거리의 검출기를 이제 해두고 뽑아냈다고. 그럼 만약 감마1과 감마2가 어떤 표적에 대해서 두 개로 튀어나왔을 건데 그 중에서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시간의 차이가 있었으면 광속이 불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어쨌든 이 여기서 만들어낸 빛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광속 불변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그런 내용을 이제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A번. 이 실험이 이루어진 거는 1900 언제? 나오진 않았네. 언제 실험이 됐다고는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A번 문제는 먼저 그림 122번을 보고 실제로 30도랑 30도, 90도 이 각도가 나오는데 이 각도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떤 걸 풀려고 했냐면은 양전자의 에너지와 속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네? 근데 얘도 얘가 식만 이제 써줄 건데요. 식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 첫 번째 양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양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었을 거고 정지에 있는 전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감마선 1번 감마선과 2번 감마선이 나오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줄 거예요. 양전자가 운동량 P를 갖고 오른쪽으로 보고 있었고 X축입니다. X축 운동량 보존 법칙이랑 Y축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30도의 P1 빼기 2분의 1의 이는 어떻게 되겠어? 반대쪽에 있어. 코사인 60도의 2번 광자의 X축 운동량, 그 다음에 사인이랑 루트 3의 또 마이너스 사인의 P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쓸 수 있는 공식이 광자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전자랑 전자에서 우리가 얘를 쓸 수 있잖아요. 이걸 써가지고 얘네들을 잘 연립을 해보세요. P랑 P2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걸 에너지식에 잘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나는 운동량이 0.42 메부가 나왔고 그걸 이제 에너지식에 잘 정리를 넣어가지고 에너지가 0.65 메부가 나왔습니다. 답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얘를 M 감마를 쓰고 감마가 0.5라는 걸 메부라는 걸 이용해서 감마가 1.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베타를 이제 감마식의 테이블에서 넣어주면 베타가 0.63이 된다는 거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이거 계산 과정 어느 정도 생략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B번에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볼 건데요. B번을 보세요. 자, A 계수기에 도착할 때랑 D에 도착할 때 시간의 경과를 측정을 해가지고 가설을 한번 검증을 해봐라 라는 내용인데, 지금 B번은 어떤 거냐면은 그 그래프를 보면 위에 있는 거는 양전자가 정지 상태에서 소멸했다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양전자가 운동하던 중에 소멸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지금 그림 123에 있는 그 글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래쪽 곡선은 주어진 에너지의 양전자가 비행 중에 소멸된 거다. 위쪽 곡선은 양전자가 소멸되기 전에 정지 상태가 돼서 감마선쌍이 나온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방출 양전자가 운동하든 정지하던 C가 일정하게 나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설이 뭐였냐면 리츠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 움직이는 광원이 있으면 정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은 역방향으로 방출되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여도 주겠다. 총알처럼요. 광원이 만약 X축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X축으로 발사된 빛이 역방향으로 발사된 빛보다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광원이 누구예요? 양전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양전자랑 전자가 부딪혀서 생겨서 빛이 나온 거니까 양전자랑 전자의 이 반응 자체를 광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양전자가 만약
자, 만약 양전자가 움직였을 때 두 개의 시간 경과가 나왔고 양전자가 정지했을 때 시간 경과는 당연히 아직 안 나왔을 건데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빛의 광속 불변이 안 된다는 거거든. 광원의 속도에 따라서 광속이 달라졌다는 뜻이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그래프를 봤더니 위에 거 양전자가 정지 상태에서 소멸했으니까 C가 일정하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아래쪽을 보면 양전자가 운동 중에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나왔다고, 시간 경과가 없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원의 속도랑 관계없이 광자 두 개, 감마1이랑 감마2가 같은 거리에 있는 검출에게 동시에 도달했다. 시간 내 차이가 없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90번부터 오늘 했었던 이제 98번, 97번까지 해가지고 케이스들을 다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칠판에 한 번씩 쭉 써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없네요. 이거는 내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남았네요. 자, 이틀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